투자자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던 선강통 시행 첫날인 오늘 창구 분위기는 후강통 때만큼 크게 달아오르지 못하고 차분했습니다. 선강통으로 열린 선전 증시가 고수익 고위험 종목 위주여서 투자자들은 신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휴대폰 요금이나 공공요금만 제때 내도 금리 혜택을 주는 등 금융권에서 비금융 정보를 활용한 신용평가를 속속 도입하고 있습니다. 123 부동산 대책 이후 부동산 가격과 거래가 모두 급감하는 등 부동산 시장이 급속히 얼어붙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 우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스마트폰 어플로 일정을 관리하는 사람이 많지만 그럼에도 아날로그 감성인 다이어리의 인기는 식지 않고 있습니다. 유통업계에서도 이 같은 다이어리 열풍을 이용한 마케팅이 한창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5일 생경제현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중국의 나스닥이라 불리며 중국 선전과 홍콩 증시의 교차 거래를 허용하는 선강통이 오늘 오전 10시 30분부터 개통식을 열고 시작됐는데요. 첫날 분위기는 후강통 때만큼 크게 달아오르진 못했습니다. 보도에 양한나 기자입니다. 선강통 시행 첫날 오전장에서만 홍콩 증시에서 선전 증시로 16억 위안 이상 자금이 유입됐지만 이탈리아의 개헌 국민투표가 부결되며 아시아 시장의 투자 심리가 악화하면서 선전 증시는 0.78%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동안 선강통 시행에 따른 기대감이 선반영되면서 차익 매물이 늘고 위안화 약세 우려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관망세를 보인 점도 증시 조정의 배경으로 꼽힙니다. 선강통 주식 매매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증권사들은 투자자들의 눈길을 끌기 위해 각종 상품권 증정부터 시세 조회 비용 지원까지 다양한 이벤트를 내놨습니다. 이들은 선강통 실시 전부터 중국어를 구사하는 애널리스트들로 구성된 차이나 데스크를 꾸리고 현지에 파견단을 보내는 등 고무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증권사들은 첫날 고객들의 문의는 많이 들어왔지만 후강통 때만큼 달아오른 분위기는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후강통에 이미 급등락을 겪어본 투자자들이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 데다 특히 선강통은 주가 수익 비율이 높고 개인 투자자 위주의 시장이라고 알려져 더욱 몸을 사리는 모습입니다. 주문 역시 BYD, 하이크비전 등 큰 종목 위주로 들어왔습니다. 후강통 때만큼 선강통 분위기가 그렇게 막 확 달아오르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선전 증시는 IT와 제약, 바이오 등 성장성이 높은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1,800개사의 주식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선전 증시에 상장된 기업들은 중국 내수 시장과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유망한 산업들로 숲보다 나무를 보는 전략이 필요하며 중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 불합리한 개인신용평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통신료 납부 실적 등 비금융 거래 정보를 제출하면 신용평가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권에서도 비금융 정보를 이용해 고객들의 신용도를 보다 면밀하게 평가하기 위한 제휴와 상품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요. 김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보생명은 최근 개인신용평가회사 코리아크레딧뷰로와 제휴해 공공요금이나 통신료 납부 내역과 같은 비금융 정보를 등록하면 성실납부자의 경우 금리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비금융정보 조회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먼저 코리아크레딧뷰로가 고객이 등록한 성실납부 정보를 신용평가에 반영하고 교보생명은 정보 등록만으로 대출금리를 할인해주는 형태로 운영됩니다. 현대카드도 SK텔레콤과 제휴를 맺고 SK텔레콤의 고객 등급, 요금 납부 내역 등 비금융 정보를 신용카드 발급 심사 때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 카드 발급이 거절된 고객들에게 발급의 기회를 제공하고 기존의 카드를 발급받은 고객에게도 SK텔레콤의 비금융 정보를 활용해 이용 한도를 늘려준 등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은 SK텔레콤과 제휴해 통신료 납부 실적에 따라 금리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금융권에서 이처럼 비금융 정보를 활용한 신용평가에 팔을 걷고 나서는 것은 신규 고객을 유치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이기 때문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 신용평가사와 제휴를 맺고 비금융 정보 제출 때 신용평가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초년생 등 기존에 신용거래가 없어 금융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했던 고객도 통신료 납부 내역 등 비금융 정보를 통해 카드 발급 등 금융상품 이용이 가능해져 금융사 입장에서는 신규 고객 유치의 기회가 열렸습니다. 실제 비금융거래정보 활용제도 도입 이후 지난 6월 기준 비금융정보 제출자의 95%에 달하는 23,867명의 신용평점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금융사의 비금융정보 활용은 앞으로 더욱 활기를 띨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113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난달엔 매매, 분양권, 입주권 거래가 모두 전달보다 크게 감소했습니다. 이달 들어서는 서울 아파트값이 2년 만에 하락하는 등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얼어붙는 모양새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경착륙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보도에 정창신 기자입니다.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1,131건으로 전달보다 14.5% 줄었습니다. 분양권 거래는 11월 445건으로 전달보다 26.3% 줄었습니다. 입주권 거래는 322건으로 전달보다 5.8% 줄었습니다. 113 대책 발표 후 부동산 시장의 과열이 진정을 넘어 급속히 냉각되는 모습입니다. 전반적으로 또 지금 경기가 부동산 경기가 특히 강남이 위축됐어요. 특히 11월 3일 대책 이후부터 32전 단계 타협 실수는 있지만 한 8천 정도가 내린 것들이에요. 사회민을 기다리셔야 돼요.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 분위기가 감지되자 오는 7일부터 건설업계 간담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연말 통상적으로 열렸던 간담회지만 113 대책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자리인 만큼 부동산 업계의 규제 완화 요청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대책들로 인해서 심리적으로 다운되면서 급냉하는 부분들이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거든요. 특히나 이제 전세 살던 사람들이 매매를 갈아탈 수 있는 어떻게 대한 어떤 금융 지원 완화라든가 이런 조치들이 내려진다면 업계에선 이달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과 국정 혼란 등 정치적 이슈까지 더해져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걱정하고 있습니다. 또 내년 입주 예정인 아파트는 60만 6천 가구로 입주 물량도 전년보다 11%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 등 잇따른 규제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을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2016년이 이제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연말을 맞이해 유통업계에서는 다이어리 마케팅이 한창인데요. 이 스마트폰과 태블릿 PC가 이미 우리 생활에 익숙한데도 아날로그 감성인 다이어리의 인기는 식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박미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2004년 커피업계에서 다이어리를 가장 먼저 선보인 스타벅스. 올해도 나만의 플래너란 주제로 2017년 스타벅스 다이어리를 출시했습니다. 지난해보다 전체 물량을 10%가량 늘렸음에도 핑크색 제품에 한해서는 일부 매장에서 품절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인터넷 중고 사이트에서는 웃돈을 붙여 판매가 될 정도로 그야말로 다이어리 열풍입니다. 플래너가 출시되는 11월부터는 매장 방문객이 평소보다 20% 이상 증가되는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플래너 증정 행사는 한 해 동안 스타벅스를 사랑해주시는 고객분들께 사안의 의미를 담아 진행해온 전통적인 행사로 CJ 푸드빌이 운영하는 투썸 플레이스도 사전 예약을 받아 다이어리 증정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커피빈과 할리스도 각양각색의 다이어리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처럼 커피 전문점의 한정판 다이어리가 인기를 끌면서 전반적인 다이어리 시장도 살아나는 양상입니다. 교보문고 하트렉스에서만 4분기 월 평균 4,300여 종의 다이어리가 판매 중입니다. 이 기간 다이어리 매출은 하트렉스 전체 매출의 약 7%를 차지했습니다. 소비자들로부터 다이어리가 다시 주목받는 이유는 스마트폰의 어플과 달리 직접 손으로 써서 일정을 관리하는 아날로그적 감성 때문으로 보입니다.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등 디지털 기기가 이미 우리 생활에 익숙한 존재로 자리 잡았지만 연말이면 이처럼 아날로그 감성으로 다이어리를 찾는 소비자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박미라입니다.
자동차 업계가 대대적인 12월 판촉 할인에 들어가면서 연말 자동차 할인 대전이 벌어질 예정입니다. 이 연식 변경을 앞두고 차값을 대폭 깎아줘 이 구매를 내년으로 미루려는 고객을 붙잡기 위한 전략입니다. 이보경 기자입니다. 자동차 업계가 대대적인 연말 판촉전에 돌입했습니다. 현대차는 차종에 따라 최대 차값의 10%를 깎아줍니다. 소나타는 10% 할인 또는 5% 할인과 무이자 할부, 그랜저는 7% 할인 또는 3% 할인과 무이자 할부, 산타페는 8% 할인 또는 90만 원과 무이자 할부 혜택을 각각 내걸었습니다. 신형 그랜저와 스타렉스, 포터를 제외한 모든 차종은 21일까지 5만 원에서 15만 원을 추가로 깎아줍니다. 기아차 역시 모닝 100만 원, K3, K5, 스포티지 50만 원을 각각 할인해주는 기아 라스트 세일즈 이벤트를 펼칩니다. 수입차를 타던 고객이 옮겨오면 할인 혜택을 더 줍니다. 한국 GM은 중형 세단 말리부를 40만 원, 스파크를 100만 원 할인해줍니다. 르노 삼성은 SM3, SM5를 할부가 아닌 현금으로 구매할 경우 지난달보다 각각 30만 원, 20만 원 늘린 100만 원, 50만 원 할인 혜택을 줍니다. 쌍용차는 코란도 C, 렉스턴 W, 코란도 투리모스를 일시불 또는 정상 할부 구매한 고객에게 5에서 10% 할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수입차 중에선 BMW가 5시리즈 장기 대여 고객에 대해 선납금 일부와 월 할부금을 내면 1년 뒤 원할 경우 내년 상반기 출시 예정인 신형 5시리즈로 바꿔주는 프로모션을 진행 중입니다. 이에 더해 10년 넘은 경유차를 교체하면 최대 143만 원을 할인받는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제도도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보험료를 달러로 내고 보험금도 달러로 받는 달러 보험 들어보셨습니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 연일 이어지는 달러 강세에 달러 보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최근 환차익을 노린 달러 보험이 재테크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국내 달러 보험 상품은 단 3개에 불과하지만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기대감과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으로 달러 강세 기대감이 커지면서 달러 보험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AIA 생명의 달러 보험 상품은 초회 보험료 기준 지난 10월까지 1억 950만 달러가 판매돼 1년 전보다 2.6배 늘어났습니다. 미국이 이제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이제 달러가 또 강달러로 갈 거다라는 그런 이제 인식들도 좀 많이 이제 갖고 계신 것 같고요. 달러 상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저희 상품의 판매도 최근에 한 2배 정도 늘어난 그런 이제 효과를 좀 보였습니다. 달러 보험은 1% 안팎인 은행권의 외화 예금에 비해 2배인 2%대의 금리가 확정되고 10년 이상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내가 보험료를 냈을 때의 환율보다 보험금을 받을 때의 환율이 높으면 환차익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데 이때 환차익 역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 환차손을 볼 수 있지만 10년 만기를 기준으로 원금 대비 120% 정도 수익이 보증돼 환율이 20% 이상 떨어지지 않는 한 원금을 지킬 수 있는 구조입니다. 중도 해지를 고려할 경우 환율에 따른 손익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10년 만기 보험 상품을 2년 만에 중도 해지하면 원금의 4% 정도 손실 우려가 있는데 그간 환율이 20% 정도 급등해 환차익이 원금 손해 부분을 상쇄하고도 남는다면 10년 만기를 채우지 않고도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 그동안 환율이 떨어지면 원금 손실에 환차손까지 발생하는 구조인 만큼 기간과 환율에 따른 투자 전략이 필요합니다. 서울경제TV 정한입니다. 네, 금리는 낮아지고 은퇴 시기는 빨라지면서 최근 수익형 부동산에 관심 갖는 분들 많으시죠? 이 대표적인 수익형 부동산으로 객실을 분양받은 뒤 운영 수익을 배분받는 이른바 분양형 호텔이 저금리 시대 새로운 투자처로 인기를 끌면서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수익률을 부풀리는 과장 광고가 기승을 부려 그에 따른 피해 사례도 상당한 건데요. 자, 오늘 공정거래위원회는 수익형 부동산 중 하나인 분양형 호텔과 관련해 허위 과장 광고를 한 업체에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 시정 조치를 내렸는데요. 자세한 소식 경제산업부 김혜영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공정위가 분양형 호텔 업체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 조치를 내렸다고요? 네, 맞습니다. 공정위가 오늘 13곳 분양업체에 관해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분양업체가 호텔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수익률과 물건의 가치를 부풀리거나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상품이라고 수익을 보장하는 것처럼 부당 광고를 한 겁니다. 분양형 호텔이란 호텔 객실을 일반 투자자들이 아파트처럼 분양받는 수익형 부동산입니다. 운영은 관리업체에 맡기고 객실 가동률에 따라 투자 수익을 얻는 구조인데요. 문제는 이 투자 수익을 부풀려 광고에 피해가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공정위는 시정명령을 받은 곳은 JMP홀딩스의 제주 성산 라마다 앙코르 호텔, 플래닛앤디의 라마다 앙코르 정선 호텔, 디아인스의 영정 로얄 엠포리움 호텔 등 총 3곳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허위 과장 부동산 광고의 대표적인 유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다양한 유형이 있는데요. 우선 평생 임대료, 객실 가동률 1위, 확정 수익 8%, 특급 호텔, 이런 광고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솔깃한 조건을 내세워 분양 호텔이 마치 황금알을 낳는 투자처처럼 투자자들을 현혹하는 건데요. 대표적인 사례는 바로 수익률과 관련된 과장 광고입니다. 우선 확정 수익과 관련한 피해가 상당합니다. 확정 수입은 말 그대로 분양을 받은 당시 나중에 운영 상태와 관계없이 확정적으로 얼마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것인데요. 실제 분양업체가 확정 수익을 보장하는 기간은 일반적으로 1년에서 5년 정도입니다. 그런데 업체들이 수익 보장 기간을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고 과장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분양업체인 월드스포츠는 강원 라마다 호텔앤리조트를 분양하면서 연 16%의 평생 임대료, 실투자금 4천만 원대 월 70만 원 확정 지급 등 장기간 수익금을 확정적으로 지급하는 것처럼 부풀려 광고했습니다. 또한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들을 유혹하는 수법도 있습니다. 취득세를 수익률 산출에 반영하지 않은 방식으로 수익률을 부풀려 광고한 건데요. 실제 분양형 호텔의 분양자들은 지방세법에 따라 분양금액의 4.6%의 금액을 취득세로 관할 지자체에 납부해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수익률을 부풀려서 광고를 한 건데요. 이것 외에 또 다른 어떤 유형이 있습니까? 네, 수익률 외에도 분양 물건의 가치 자체를 사실과 다르게 부풀려 광고한 사례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요와 또한 입지 조건, 등급 등을 허위로 내세운 건데요. 우선 인천 골드코스트 호텔은 객실 가동률 전국 1위 인천 등 객관적인 근거 없이 분양 호텔이 소재한 지역의 객실 가동률이 전국 1위인 것처럼 속여 투자자들을 유혹했습니다. 또한 분양 호텔 주변에 다른 숙박시설이 많이 있는데도 호텔 주변 지역의 숙박 수요를 해당 호텔만이 독점적으로 받는 것처럼 광고한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동탄 아너스 인터내셔널 호텔인데요. 삼성전자의 국내외 바이어 수요 독점 등 부풀리기 광고를 한 겁니다. 또한 디아인스는 영종 로얄 엠포리움 호텔을 분양하면서 삼면바다 조명 특급 호텔 등의 문구를 내세웠는데요. 분양형 호텔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특급 등의 등급이 부여될 수 없습니다. 이에 불구하고 업체들은 마치 특급 호텔인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광고한 겁니다. 네, 여러 피해 사례와 유형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이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어떤 조치를 내렸습니까? 네, 공정위는 법을 위반한 13개 업체에 관해 소비자를 속이는 등 허위 과장 광고를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중앙일간지에 공표하도록 했는데요. 특히나 분양자들이 계약 과정에서 계약서 등을 확인해 실제 수익률이나 입지 조건 등을 확인할 수 있었던 사정을 고려해 과징금과 고발 조치는 하지 않았습니다. 업체들이 부당 광고를 시정해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비자 스스로 피해를 예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운영 과정에서 확정 수익률이 지켜지지 못하거나 운영 위탁업체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 피해를 보상받기가 어려우니까요. 단순히 홍보 문구에 현혹된 묻지마 투자는 금물이라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분양형 호텔 등 수익형 부동산 계약 시 계약서에 명시된 상황을 꼼꼼히 살펴봐야겠습니다. 네, 허위 과장 부동산 광고의 피해 사례와 유형 그리고 공정위의 조치까지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산업부 김혜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월소득 하위 10% 이하인 최극빈층의 지난 3분기 가처분 소득이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3분기 월 소득 기준 10개 분위 중 1분위 가구의 월 평균 가처분 소득은 71만 7천 원으로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16% 감소했습니다. 가처분 소득은 소득에서 세금, 연금, 보험료 등 비소비 지출을 뺀 것으로 통상적으로 의식주 생활을 위해 한 가구가 실제로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을 뜻합니다. 1분위 가처분 소득이 줄어든 큰 이유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감소입니다. 1분위 근로소득은 올해 1, 2분기 각각 약 16% 감소한 데 이어 3분기에는 25.8% 뚝 떨어지며 사상 최대의 낙폭을 기록했고 사업소득도 같은 기간 16.8% 쪼그라들었습니다. 1분위 가처분 소득은 2013년 4분기부터 지난해까지 한 번도 줄지 않고 매분기 10% 내외로 꾸준히 증가해 왔습니다. 하지만 올해 1분기 4.8% 줄어들며 2년여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한 데 이어 3분기에는 감소세가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이달 전국 78곳에서 5만 가구에 육박하는 신규 분양 물량이 쏟아져 나올 예정입니다.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12월 분양 예정 물량은 4만 9,777가구로 전달보다 48.3% 늘어났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4% 줄었지만 리얼투데이가 분양 물량 집계를 시작한 2009년 이후 12월 분양 물량 중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치입니다. 정부는 지난 24일 내년부터 분양 공고되는 아파트의 집단 대출 중 잔금 대출에 대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잔금 대출도 소득 증빙이 의무화되고 비거치 분할 상환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올해 3분기 기업이 저축은행과 신용협동조합 등 비은행권에서 빌린 돈이 크게 불어났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3분기 예금 취급기관 산업별 대출금을 보면 지난 9월 말 현재 산업대출 잔액은 986조 4천억 원으로 6월 말보다 1.6% 늘었습니다. 이 중 은행권의 산업대출 잔액은 810조 3천억 원으로 한 분기 만에 1.2% 증가했습니다. 반면 비은행권 산업대출 증가세는 은행권의 3배에 가까울 정도로 가팔랐습니다. 지난 9월 말 잔액이 176조 1천억 원으로 석 달 사이 3.4% 상승했고 금액으로는 5조 8천억 원 늘었습니다. 부실 대출을 우려한 은행들이 대출 심사를 강화하면서 기업들이 비은행권을 찾는 풍선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풀이됩니다. 금리가 상승기에 돌입했다는 분석이 많은 가운데 비은행권 대출이 늘어나면 기업들의 이자 부담은 더 커진다는 점에서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 달러 강세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액이 1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고 국제 순위도 한 단계 하락했습니다. 한국 역직구 쇼핑몰을 이용하는 중국인 소비자들은 1회 평균 약 19만 원을 쓰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민 4명 중 1명은 방송 프로그램을 주문형 비디오로 시청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서 고속철도가 개통하는 9일부터 서울 강남구 수서역과 경기도 화성시 동탄역을 오가는 출퇴근 전용 열차가 운행합니다. 출근 열차는 동탄역을 오전 7시 10분 출발해 수서역에 7시 25분 도착하고 퇴근 열차는 수서역을 오후 6시 50분 떠나 동탄역에 오후 7시 5분 도착합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최수지입니다. 오늘은 미세먼지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로 퇴근길 마스크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미세먼지 수치가 계속해서 높다가 늦은 밤이 되어서야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보통 단계를 회복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바람으로 인해 밤부터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는데요. 내일 아침에는 영하 5도까지 떨어지면서 오늘 아침과 비교해 10도가량이나 낮겠고요. 여기에 강한 바람으로 인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매우 춥겠습니다.
또 강원 영동과 경북 북동산 간 북부 동해안에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강한 바람으로 인해 대기의 건조함은 더해가겠는데요. 이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요. 그 밖에 영남 지역에서도 대기가 차차 건조해지겠습니다. 이렇게 대기가 건조할 땐 비 소식이 참 간절한데 내일 고기압 영향권에서 비 소식 없이 전국이 대체로 맑을 것으로 보이니까요. 불씨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는 나절 예보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점차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 영하 5도, 춘천은 영하 6도로 크게는 오늘보다 10도가량이나 낮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의 아침 기온도 속초 울진 0도로 크게는 10도가량이나 낮은 곳도 있겠습니다. 남부지방은 아침에 5도 안팎의 기온을, 한낮에는 10도 이하의 기온을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 해상으로도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면서 물결이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분들은 유의하시고요. 또 동해상으로는 비나 눈이 오는 가운데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대설절기인 수요일에는 중부지방에, 금요일에는 중부와 호남지방에 비나 눈이 오겠고요. 토요일에는 호남 서해안에 눈이나 비가 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넷센 경제 현장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